안녕하세요. 250 리본가샤 김대희입니다. 음양 오행 중에서 바로 절기 체질인 봄생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연계에 있는 불변의 법칙,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없는 사이에도 이 불변의 법칙은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250 리본가샤의 바로 절기 체질 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알리는 절기 중에서 봄, 바로 모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까지를 따졌을 때는 어린이에 해당이 되고요. 날짜로는 양력 기준으로 2월 4일에서 5월 4일 사이에 생일이신 분들이 바로 봄생 또는 목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장소장에 해당하는 화생이 있고 토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수생이 있습니다. 이 날짜별로 하나하나 우리가 체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봄이 시작되었어요. 어린이에 해당하고요. 간담은 오장육부가 목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안으로는 근육을 주관하고 있고 관문은 눈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눈이 계속 침침하고 따갑고 눈물이 나오고 시리고 이런 것들은 다 간의 문제다라고 동양학이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기와 미와 색이라는 이 순서로 보자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기, 미, 색은 간의 모양을 띠고 있는 기가 있는 음식들이 바로 간에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는 두 번째로 자, 신맛이 간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가 먼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신맛이 나는 음식인데 색으로는 노란색이다. 그러면 먼저 간에 좋은 신맛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자몽이나 아보카도 그리고 비트, 마늘, 양배추, 밀크, 시슬, 녹차, 오미자차 그리고 다슬기 등등이 간에 좋은 역할을 하는 식품들입니다. 자, 색으로는 청색이니까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야채들이 소속이 되는 것들이죠. 자, 무엇보다도 침묵에 잠긴 간은 해독 작용을 하고 또 뭐를 하죠? 그렇죠. 단백질 합성도 하고 호르몬 생산도 하고 적혈구 분해까지 하는데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독성 물질이 있는 것들을 해독을 하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뭐가 없어요? 그렇죠. 신경이 없어요. 바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카락 살아있지만 잘라도 가위로 확 자르는데도 안 아프죠. 그쵸? 네, 그런 것처럼 간도 통증을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기도 모두가 다 침묵의 장기지만 간은 특히 더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러니 간이 아무리 나빠지고 아파도 절대 알려주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관리해야 되는 게 최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생에 대한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상생은 서로 생한다. 그래서 상생, 상극은 서로 뭐에 극한다. 그래서 견제한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요. 실제로 상극을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상극이 얼마나 좋은 상극이 있는지에 대해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서로 생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목이라고 하는 게 혼자 태어난 게 아니라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요? 네, 수생목, 부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나무를 태워서 어떻게 불이 만들어졌으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목생화 이걸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목을 낳았고 목이 화를 낳았다 해서 부모와 자녀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은 어떤 개념이 하나 생성이 되고 그 개념을 따라서 이해하게 되는 순서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다시 상극으로 왔어요. 목극토, 손자, 금극목, 증손. 자, 내가 낳은 누가?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으니까 손자가 되는 게 맞죠, 토가. 그 다음에 토가 또 자녀를 낳아서 금이 된 거야. 그러면 증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물이 있어 나무에게 줬어. 나무가 불에게 줬어. 불이 또 태워져서 재가 토가 됐어. 토가 다시 뭐를 해요? 예, 강물질이나 이런 게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흙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금이, 바위나 이런 것들이 물을 또 생성을 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생에서 계속 돌아가는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환의 구도를 생이다 라고 하고,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하나씩 쫙쫙쫙 가서 별 모양을 만든 이 화살표를 보시면, 자, 뭐라고요? 그렇죠. 목극토, 손자, 그 다음에 금극목, 증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상극이라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자, 나무는 엄마가 준 물 때문에 살기는 하나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살겠죠. 그쵸? 그래서 어디를 가요? 그렇죠. 토로 가야죠. 자, 그러면 이 토로 가는 상극은 목이 이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흙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이길 수가 없죠. 지 맘대로 가서 뿌리를 무한정으로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목이 토에 가서 할 수 있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긴다. 목의 입장에서는 이긴다. 토의 입장에서는 진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오행에서 이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화살표가 들어오는 쪽이 어디였어요? 그렇죠. 목이라고 해서 금은 자, 자기가 세야. 그런데 도끼로서 사용이 되려면 나무 자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끼가 나무를 갖다 찍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목은 하나는 이기는데 하나는 졌어. 그러면 토는 이겼는데 하나는 뭐예요? 졌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금목. 자, 그러면 혼자서 그냥 화살표대로 하나 갔는데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들어오게 되는 어디에 우리 인생의 50보 100보라는 원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 공부를 제대로 하면 엄청난 지혜를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 부분은 또 전문적으로 이 음양오행을 하려면 거의 한 6년 정도 공부를 해야 제대로 이렇게 뭔가가 조금 와닿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듣다 보면은 나와 상극에 있는 아이들 중에 내가 이기는 상극도 있고 지는 상극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도 줘버려도 되는 상극, 어차피 내가 이기는 상극을 파악하게 되면 인생살이가 훨씬 더 편안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른 곳에 이렇게 활용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일 비가 와요. 그러면 오늘 우산을 준비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비를 맞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행 속에 있는 절기체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봄 기운을 타고 온 봄바람을 조심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생들은 바로 봄 기운을 타고 온 봄바람이 좋은 게 아니라, 봄바람을 너무 많이 세게 되면은 간에 열이 발생해서 병이 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는 근육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바로 이제 걷기 운동, 조깅, 등산, 배드민턴, 자전거 타기 등 전신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의 운동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오체로는 눈과 목, 고관절, 그리고 손발토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이제 병이 들었을 때 오치라고 해서 신내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또 화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동내가 나는데,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내라고 해서 그 냄새를 이렇게 맡음으로 해서
간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액 중에서는 이제 눈물로 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자꾸 나고 시리고 하는 것들은 간의 문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진액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면역기 쪽에 내분비계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또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직업으로는 이제 교육자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증이 생기게 되면 결백증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데요. 정말 병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결백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또 끝도 없습니다만 정말 집에 아이들이 밖에 갔다 집에 들어오면 먼지 달고 들어온다 할 정도로 막 해버린 그런 결백증이 실제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되게 분노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장기 중에서 어느 부분이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여기 음양오행에 정말 담겨 있습니다. 아까 이제 상극 중에서 50보 100보라는 말은 자 우리가 잃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얻은 것도 있고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잃은 게 있다. 그래서 결국 50보 100보라는 인생이 이 안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음양 오행 중에 봄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